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문화예술협동조합 이사장 이서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작년과 올해 1, 2차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3차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2차에서 올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지역 내 활동 거점과 정책 거점이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바쁘신데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창문화도시센터 센터장님인 설정환 센터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원 아트센터 센터장님이신 신동근 센터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방향성 토론을 함께 해주실 장수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사무국장 신혜경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인들은 아니시고요.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현재 장수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장수 지역이 아니시더라도 전주에 계시지만 장수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포럼 일정이랑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중간에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는 2부 장세길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30분 길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도에서 만든 연구기관이 있어요. 전북연구원이라고. 도출연 연구기관에서요. 지금 사회문화연구부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세길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작년 올 초인가요? 올해 1월에 제가 여기 와서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때 환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장수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저한테 또 발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현장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참에 한 2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을 했으니까 이걸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교육 사업 하는 거 좋지만 장수군하고 협력해서 공적 자금도 좀 받고 사업을 좀 키워나가는 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정부나 장수군의 그 방향과 맞아서 우리가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를 한번 방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지역소멸 많이 들어보셨죠? 인구 등등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이 관계인구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을 연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지역소멸, 인구감소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지만 230조를 우리나라 쏟아 부었지만 아이가 늘어나지 않는다, 진구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지방 소멸, 즉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전략을, 그러니까 장수군이 자꾸 인구가 줄어서 장수군 자체가 없어지는 이걸 대응을 인구를 늘린다, 막 애를 더 낳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해도 여기 와서 아이를 여기서 키우지 않잖아요. 이게 실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분석이 나오냐면 자연적 감소, 뭐냐면 아이를 조금 낳거나 이래서 이 장수군의 인구가 줄어든다기보단 이게 이제 자연적 감소라는 말로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감소, 뭐 직장 때문에 나가는 사람, 아이 교육 때문에 나가는 사람,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아프니까 요양병원이나 병원 때문에 나가시잖아요. 자식이 있는 도시로 가서 사시잖아요. 그런 이 병 때문에 나가는 사람, 즉 아이가 적게 태어나서라기보단 여기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이 막 여기 와서 나오면 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감소가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구 밀도와 출산율 관계가 또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라는 거는 한 일정한 구역 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따지는데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아이 출산율이 낮대요. 아이를 안 낳는데요. 인구 밀도가 클수록 이게 넓은 지역에 사람이 몇 명 올수록 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 관악구라고 있어요. 서울대가 있는 지역.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 합계 출산 1년에 0.536명 그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낮은 영광군이 2.538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광군이 애를 많이 낳고 관악구가 애를 조금 난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여러 정책들이 이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많이 낳아달라고 하는 식으로만 했지 실제로 지역에서 소멸되고 있는 이 사회적 감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전략이 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좀 예. 그래서 뭐 이러저런 일들이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결국 지방 소멸을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게 돈을 주거나 막 이런 것보단 여기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원주민 정주 여건을 높여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살러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잠깐이라도 머무르는 사람들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애 낳는다고 솔직히 애 산부인과 놓는 애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힘들다. 그러면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외부에 있는 사람이 좀 들어오게 하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장소, 어떤 이 동네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이제 이런 연구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시군들 또는 뭐 정부가 대책을 세우냐면 이건 장수군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래서 이 사회적 감소라고 했잖아요.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 나가는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못 나가게. 여기 있는 사람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일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그래도 나가긴 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보다는 사실은 높은 고층 빌딩이 있고 백화점 있는 데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아이 교육 문제. 그래서 장학숙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고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서 뭔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주거, 임대주택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동거임대주택 그 아파트 같이 지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떠나는 사람 붙잡아 두는 것이 있고요. 특히 청년, 부모 세들 아이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막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 노인들이 병원 때문에 이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짓는다든지 의료원을 짓는다든지 하는 방식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입이에요. 유입. 밖에 있는 사람 들여오게 하는 것에서 첫 번째가 기업 유치죠. 그래서 농공단지 만들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기업 오게 하면 오는데 되게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이제 원주민들이 사실 좀 이게 또 반발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 유치 그리고 산업을 육성을 하죠. 장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곤충, 벌꿀 이런 걸 지금 하시던데요? 그런가요? 곤충, 벌꿀 재밌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 인구 이 소멸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방소멸기금 뭐 10조를 만들어서 지역에 내려주잖아요. 장수군도 이번에 한 60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컨설팅을 받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수에 사람 없다고. 다 떠났다고. 사람 없는데 벌꿀만 들어들고 곤충밖에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벌꿀로 뭐 좀 하고 곤충을 했더니 사람이 오히려 오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 소멸 대응으로 곤충 벌꿀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식의 사업들을 많이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요 관계 인구라는 건데 이게 관광객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요즘 많이 뜨는 게 이겁니다. 휴양 인사의 귀향. 이게 베이비 부모라고 58년 개띠들 다 이제 은퇴하고 도시에 살던 분들이 귀촌하는데 어디로 오냐? 고향으로 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전략들도 추진하고 외국인 뭐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등이 유입을 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내년 2년 동안 정부가 10조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한테 공모 사업을 했어요. 계획서 써가지고 내라 해가지고 최대 80억에서 최소한 50억 정도 내외의 돈을 1년 동안 쓸 수 있게 내려줬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때 전라북도의 10개 시군이 대상 지역이에요. 전주, 완주, 군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만 빼고 14개 중에 10개 전라북도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인구 소멸 위기지역. 익산도 포함되는 여기는 관심 지역. 소멸이 조금씩 되고 있어. 관심을 갖는 지역이고 나머지 정읍, 남원, 김제 전부 모든 지역이 지역 소멸이 되는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공모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내놨어요. 보시면 뭐 정읍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청년 일자리 뭐 이런 식의 문화 분야에 놓고 평생 교육관을 짓는다랄지 정읍 드림랜드를 조성해서 뭐 여가 생활을 만든다랄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지방 소멸 대응 투자 계획 중에 811건 전국 모든 지자체 811건의 사업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문화와 관광 28%로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를 대응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장수는 뭐를 했느냐 한번 볼게요. 장수가 낸 계획서입니다. 장수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꿀벌이 날라들고 사람이 없는데 곤충이 왔다. 그래서 이걸 했더니 사람이 보이더라. 그래서 꿀벌 6차 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대개 다 대동소이한데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수군은 문화 분야 사업이 없어요. 꿀벌하고 곤충만 있고 꿀벌 곤충을 문화 쪽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사냥. 이게 다른 데는 어때요? 뭔가 하나라도 있죠. 임실은 이 문해 담탈하고 문해회관 짓는 사업을 넣었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넣으면 됩니다. 순창은 치유 문화체험 기반 확충, 역사 문화체험 연계 도농 규반 이런 사업들을 넣었고 고창은 무장면의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부안 같은 경우는 예술회관 공연장 장비 교체, 미디어 센터, 소공연장 리모델 이런 사업을 넣었는데 장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장수군이 어쨌든 꿀벌과 곤충 이야기해서 꿀벌 6차 산업단지를 주요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문화예술 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올해 거하고 내년 거 사업계획서는 이미 확정은 됐습니다. 정부서 확정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2년 뒤에 내후년도에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또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계획에도 장수군이 얼마든지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뭐 6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장수만 없다는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그 사업을 만들어 갈 거냐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관계 인구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던 계시가 안 보셨던 게 계실 거예요. 정주 인구는 여기에 알고 아예 주소지를 놓고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이고요. 그게 이제 여기 정주 인구.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나 다 뭐냐면 인구를 할 때 이것만 따졌어요. 투표권이 있는 이 정주 인구. 이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돈도 주고 세금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3만 되나? 2만 얼마? 3만 정도 되죠. 2만. 장수군이 전국 거의 밑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인구가 아주 이게 심각한 지역인데. 그런데 새로운 개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적지만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가 인구가 한 50만밖에 안 돼요. 제주도의 실제 인구는. 그런데 방문객은 100만이 넘어가요. 일일 방문객만. 그러면 그 도로를 놓을 때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도로를 놓으면 난리 나는 거죠. 거기에 체류하는 일일 인구를 계산해서 도로 폭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인구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과 관계가 돼 있는 인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래서 정책은 관계 인구, 체류 인구에 따라서 그 기본 인프라들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인구란 게 뭐냐면 왕래하는 사람도 됩니다. 이 동네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관계 인구예요. 잠깐 머무르잖아요. 몇 시간이라도. 그 다음에 관광객, 그 다음에 지역 연고자. 그러니까 이 동네 출신인데 먼 동네 살았어. 한 번씩 고향 방문해. 이 사람도 관계 인구고요. 그 다음에 근무나 거주, 체류하는 사람. 잠깐 여기 뭐 장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왔다 간 사람, 주소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잠깐 뭐 누구를 가르치러 온 사람, 아니면 사기치려고 하더라도 잠깐 와서 뭔가 여기서 머무르는 사기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관계 인구에 해당되고요. 재방문자 또는 교류인구, 거의 이거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대개 사람들을 인구와 관련된 관계 인구로 보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광객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머물러서 뭔가를 하고 돈을 쓰고 가는 사람. 그리고 좀 오래 체류하는 사람들을 주로 하고 이 사람들을 땡겨오기 위한 사업들이 아까 말한 그 시군에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군 사업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 관광객 유입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 남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을 계산해서 문화시설을 막 늘려나가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인구를 정말 관계 인구를 데리고 오게 하는 뭔가 사업이 하는데 대개 어떤 식으로 계획됐냐면요. 우리 이거 문화 쪽 사업이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어. 그럼 이번에 정부가 준 돈 태워서 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머리를 써서 사업을 계획을 짠 게 아니라 우리 문화회관 하나 지었어야 하는데 돈 없어서 못 졌던 거 잘 됐어. 이 돈 갖다가 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화가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좀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이제 문체부나 정부나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매력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정부가 국가 예산을 돈을 들여서 하는 문화사업이 문화격차라고 해서요. 취약계층, 상간지역, 그러니까 뭐 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찾아가는 서비스, 뭔가 지어주고 해서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이걸 문화경차 해소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잘하고 있는 지역, 문화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지역에 더 투자를 해서 더 발전시키자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문화 매력도 있는 지역 만들기예요. 예를 들면 전주는 한옥마을 하나 갖고 요즘 먹고 살고 있죠. 근데 그 한옥마을에 온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갑니다. 완주도 가고요. 군산도 가요. 그래서 거점 그 하나를 키우자는 거예요. 아시지만 이 서핑이라는 곳 이게 양양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서핑의 요즘 가장 핫한 데가 양양이라는 곳입니다. 양양도 거의 장수처럼 인구가 거의 없는 동네였죠. 근데 요 서핑이라는 것이 하나가 생겨나면서 이 양양은 아까 말한 인구는 적지만 관계 인구, 이 서핑 때문에 장기간 머무르러 오는 사람들, 관광객,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화 어떤 매력을 만들어가는 문화 매력도를 높이는 사업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형 뭐 이런 체류도시, 즉 문화 체류도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휴양을 위해서 체류를 했다면 이제는 문화 매력이 좋아서 이 동네에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영국 사례인데 영국 바로 옆에 마을에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대요. 이게 농촌 국가예요.
축구 이번에 떨어졌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하냐면 요즘 가장 핫한 뭐 어쨌든 커피숍은 스타벅스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이런 전통적인 성이 641개가 있다면 영국 성이 그에 반해서 스타벅스 커피숍은 6개밖에 없대요. 이걸 오히려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 스타벅스 많아요가 아니라 우리 스타벅스 없어. 우리는 대신 엄청 전통 멋진 성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과거의 것을 체험하러 오기를 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요즘요 전원일기 아시죠? 전원일기 케이블 TV에 서는 거 아세요? 그거 누가 보는 줄 아세요? 20대들이 봐요. 왜 보는 줄 아세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먼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인 거야. 옛날 거. 이제 여기 선생님들, 뭐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었으니까 당연히 알지만, 그래서 그거 뭐하러 봐 이런 거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뭔가 그게 이른바 트렌드예요. 트렌드, 유행.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대요. 몇 날 며칠 이렇게 재밌대요.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매력을 낙후됐던 거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장수가 이제 이런 자연 환경이라는 것도 낙후된 거지만 오히려 강조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축제와 관련된 건데요. 예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뒤에 축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자 의회나 전문가 이런 말 합니다. 돈 낭비다고. 축제 그만 좀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축제를 통합시킵니다. 이 축제 저 축제 통합해갖고 효율화를 높이고 또 일몰제라고 해서요. 몇 년 지원하고 지원을 끊어요. 니네가 뭐 살아날 놈들은 살아남고 죽을 놈은 죽어라. 이걸 일몰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축제를 많이 없앴어요. 그런데 인구 정면에서 봤더니 여기 이제 전주 한옥마을 건데요. 전주 한옥마을의 인구가 제일 많이 방문할 때가 5월이에요. 그럼 겨울에 줄어요. 이유를 봤더니 한옥마을의 5월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 전라북도 방문객도 보면 그렇게 연동되는데요. 전라북도의 계절별 축제를 봤더니 봄에 하는 건 17개, 전라북 전체적으로. 여름에는 11개, 가을에 엄청 많이 합니다. 32개, 여기도 가을 축제죠. 한우랑 사과랑 한우랑인가? 사과랑 한우랑 가야랑으로 바뀌었나요? 잘 모르시나? 한우랑 사과랑 가야랑으로 바뀌었죠? 가야 그거 붙이지 않았어요? 아, 붙였어요? 네. 네? 아, 한우랑 사과랑 가야지로. 네. 아무튼 그래서 32개나 돼요. 그런데 겨울 축제는 한 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무주인가? 임실인가 보다. 근데 이게 보면 축제가 없는 때는 인구가 확 줄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축제가 돈 낭비다 해가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작으면서도 알찬 축제 있죠. 요즘 뭐 김장 축제 많이 하잖아요. 조그만 마을에서. 이런 축제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더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제로 돈 번다는 게 아니라요. 인구가 없는데 그 축제를 통해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는데 막 장수랑 한우랑처럼 이렇게 큰 대표 축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축제. 돈도 많이 안 들면 사람이 오는,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도 아닌 그런 축제들을 만드는 일들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즘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사례를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전에 그래서 문체부에서 새로운 지역문화정책이라는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을 막 구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지역 예술축제 육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통영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죠? 그리고 예술 쪽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낮은 칠기. 통영 음악제. 음악제가 생각나죠. 부산 하면 영화제. 전주도 영화제. 뭐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대관령에서 뭔 행사를 하나 해요. 음악 영화제 맞죠? 대관령이.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축제가, 무주는 산골 영화제, 거창이 그 계곡에서 하는 산 무슨 연극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낙후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예술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을 좀 더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장수 같은 경우는 예술 축제가 지금 있나요? 그냥 전통문화 축제고 예술로 하는 축제는 없죠. 태문동 축제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축제, 아까 말한 제가 이런 축제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는 먹거리 축제뿐만 아니라 장수에서도 그런 예술을 테마로 하는 축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키워갈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런 축제, 이런 그 장수나 이런처럼 도시보다는 이런 곳에서 자연과 또는 그 지역에 특화된 뭔가와 연결시키는 예술 축제가 더 인기가 많고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거고요. 이 사례는 이제 저는 이제 장수에서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에요. 인구를 늘리는 관계 인구 측면에서 또는 문화예술 교육과 환경이 결합된 새로운 브랜드 사업으로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예술 활동하면서 저도 인터넷을 통해 찾은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튜디오 인 우즈 나무 숲속에서의 어떤 스튜디오들이 부부가 만든 건데요. 이런 숲에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캠프도 하고 축제도 페스티벌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와서 뭔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공간이잖아요. 와서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숲에서 하는 거죠. 숲에서 이러저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 자체, 즉 여기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죠. 환경과 문화적인 삶의 문화적인 것 또는 예술적인 걸 결합시켜서 뭔가를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체험하는 것 이게 다 문화예술 교육이잖아요. 이분들도 다 이게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이 포레스티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티벌이죠. 숲속에서 하는 페스티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아이들에게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 숲을 거닐면서 뭔가를 찾아가면서 뭐 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스 캠프라고 아이들 캠프를 하는 거예요. 매년 여름에 7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15년 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화예술 교육, 장수군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숲과 생태 예술 교육을 접목시킨 특화된 교육으로 한 2년 동안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기보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장수군의 그 지방소멸 대응 예산도 있고 벌꿀하고 곤충 테마 했는데 그럼 벌꿀하고 곤충을 테마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접목시켜서 하나의 뭔가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 생태 예술 교육 캠프 뭐 이런 식의 해서 이름을 만들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장수만의 뭔가 교육 사업이자 인구를 이렇게 관계 인구를 늘리는 사업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런 계획을 짜면 이런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군 그 예산을 활용하거나 또는 이게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거나 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뭘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는 저 중에 하나가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역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말도 어려워요. 문화 활력 촉진 지역 사업 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계획서 쓰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문체부가 하는 도시를 지원하는 큰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문화도시 사업 들어보셨죠? 문화도시. 이거 되기가 엄청 어려워요. 5년 동안 200억을 줍니다. 이거 뒤지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무에 계신 분이 오시는데 아주 고생했는데 최종 탈락해갖고 안 됐어요. 전주도 떨어졌어. 근데 좀 이따 발표하시는 고창 센터 오늘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선정됐다고. 6개 됐어요. 6개 올해. 8개 중에 하나가 전라도에서 유력에 전라권에서 하나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있어요. 이건 그냥 도시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전략 큰 사업이고 문화도시 사업을 하지 않는 도시 중에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활력 촉진지역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문체부가 돈을 주는데 15억씩 3년간을 줍니다. 이게 올해부터 1년차 시작됐는데 전라북도가 한 팀도 신청을 안 했어요. 전남은 2개 막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올해도 해요. 근데 이 사업이 뭐냐면 문화도시 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돈을 줄 테니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캠프를 만들거나 뭐 문화예술 교육사 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단순하게 조그마한 문화예술 교육사만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도시 전체, 마을 전체에 이 사업으로 인구도 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나게 뭔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만들고 저런 축제도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문체부에 신청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계획서를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장수군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장수군은 문화도시 사업을 이제 신청을 안 했으니까 이런 문화활력 촉진지역 사업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한다고 하면 이 지금 2년 동안 했던 열심히 하셨던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교육사업 하는 것도 재밌어. 그렇지만 이거를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수가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대표적인 도시가 되고 그게 인구도 좀 데리고 오고 뭔가 큰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머리를 한번 맞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네, 고맙습니다.